국가정보원 특수작전팀 지휘실의 공기는 팽팽한 철사처럼 긴장되어 있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열화상 카메라가 잡은 인질극 현장의 조감도가 붉은색과 푸른색의 얼룩으로 번져나갔고 수십 개의 보조 모니터가 실시간 데이터 피드와 암호화된 통신 채널을 쏟아냈다. 이 혼돈의 중심에는 두 사람이 있었다. 한 명은 모두의 시선을 받는 태양이었고 다른 한 명은 그 태양을 빛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중력이었다. 강태주 팀장은 작전실 중앙에 서 있었다. 맞춤 제작한 검은색 전술복은 그의 다부진 체격을 돋보이게 했고 날카롭게 다듬은 머리카락과 강렬한 눈빛은 타고난 리더의 카리스마를 발산했다. 그는 마이크에 대고 짧고 단호한 명령을 내렸고 그의 목소리는 지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는 현장의 모든 움직임을 꿰뚫어 보는 듯 자신감이 넘쳤다. 그는 NIS 역사상 최연소 팀장이었고 그 사실을 모두가 알기를 바랐다. 반면 윤서진 선임 분석가는 방구석, 가장 어두운 곳에 자리한 자신의 스테이션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존재감은 강 팀장의 화려함에 완전히 가려져 있었다. 옅은 회색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이 고도로 긴장된 공간과 어울리지 않게 차분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오직 냉각 팬이 돌아가는 소리를 내는 고성능 워크스테이션과 깨끗한 메모장뿐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세 개의 모니터를 오가며 건물의 구조도면, 테러리스트들의 통신 패턴, 그리고 바람의 미세한 변화까지 분석하고 있었다. 4번 진입로, 열 감지, 반응 셋, 인질로 추정, 강태주가 현장 요원들에게 지시했다. 그의 판단은 빨랐지만 그 정보는 3초 전 윤서진의 모니터에서 깜박이며 그에게 전송된 것이었다. 그녀는 데이터를 해석하고 가능성을 계산하고 가장 확률 높은 행동 방침을 도출하여 강 팀장의 인터페이스에 간결한 텍스트로 띄웠다. 4번 진입로, 인질 3명, 무장 감시 없음, 진입 가능. 강태주는 그것을 읽고 마치 자신이 방금 생각해낸 것처럼 명령했다. 이것이 그들의 방식이었다. 서진은 이 작전팀의 진정한 두뇌였다. 그녀는 단순한 데이터 분석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체스 마스터가 수십 수를 내다보듯 적의 심리와 환경 변수, 그리고 아군의 역량을 엮어 승리의 시나리오를 짰다. 그녀의 분석은 단순한 정보의 나열이 아니라 작전의 설계도 그 자체였다. 그녀는 팀에 침묵하는 톱니바퀴였고 강태주는 그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힘으로 화려하게 움직이는 시계바늘이었다. 폭발물 처리반, 2층 복도 중앙, 예상 지점 아닌가? 태주가 눈살을 찌푸리며 스크린을 가리켰다. 서진은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 그녀는 건물의 원래 설계도를 자신이 구축한 3D 모델과 대조하며 미세한 불일치를 찾아냈다. 테러리스트들이 설치한 압력 감지 센서가 원래 도면에는 없는 환기구 근처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조용히 춤을 췄다. 아닙니다, 팀장님. 함정입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지휘실의 소음 속에서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이크를 통해 태주의 이어피스에는 명확하게 전달되었다. 압력 센서는 복도 바닥이 아니라 환기구 내부 5m 지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EOD팀이 천장을 통해 우회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안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오직 사실과 논리뿐이었다. 태주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본능은 정면 돌파를 외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서진의 분석이 틀린 적이 거의 없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명성에 흠집이 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지만 실패는 더욱 용납할 수 없었다. 알겠다. EOD팀 B 안으로 전환한다. 2층 복도 진입 취소, 3층 배관을 통해 수직 접근하라. 그리고 그는
서진의 다음 데이터를 기다렸다. 서진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인질범들의 리더로 추정되는 자의 음성 패턴을 분석 중이었다. 교섭관과의 대화에서 나타나는 미세한 스트레스 지표와 단어 선택을 통해 그의 심리적 한계점을 파악했다. 협상 결렬 시 첫 10분 이내에 극단적 행동 가능성 82%. 하지만 그는 생존을 원함, 외부 지원을 기다리는 중. 그녀는 이 분석을 전술적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태주의 화면에 전송했다. 태주는 그 제안을 보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그는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현장 지휘관, 지금부터 교섭관에게 전해. 외부 지원은 없다는 것을 명확히 주지시켜. 그가 가진 유일한 카드는 시간뿐이라고 압박해. 그는 서진의 심리 분석을 마치 자신의 통찰력인 양 능숙하게 활용했다. 지휘실의 다른 요원들은 감탄의 눈빛으로 태주를 바라보았다. 저런 압박감 속에서도 적의 심리를 꿰뚫는 팀장의 능력에 경외감을 느꼈다. 서진은 그들의 반응에 무관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에만 집중했다. 그녀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임무의 성공과 팀원들의 안전이었다. 강태주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동안 그녀는 그림자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이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받아들였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랬다. 작전은 4시간 만에 종료되었다. 인질은 전원 무사히 구출되었고 테러범들은 모두 생포되었다. 지휘실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강태주는 요원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승리를 자축했다. 기자들이 NIS 본부 로비에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태주는 땀을 닦는 척하며 머리를 정돈했다. 브리핑을 준비할 시간이었다. 그는 지휘실을 나가기 전 구석에 있는 서진의 스테이션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모니터 앞에 앉아 작전 데이터를 백업하고 사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지친 기색 하나 없이 평온했다. 태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에게 다가갔다. 윤 분석관. 그의 목소리에 묘한 만족감이 배어 있었다. 서진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수천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처리한 후에도 여전히 맑았다. 네, 팀장님. 오늘도 수고했어. 뭐, 평소 하던 대로군. 태주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툭 쳤다. 그것은 칭찬이라기보다는 자신이 거느린 유용한 도구에 대한 확인에 가까웠다. 그는 서진의 천재성이 자신을 빛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알았지만 그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할 생각은 없었다. 그녀는 그의 성공을 위한 완벽한 배경이었다. 보고서는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올려둬. 브리핑에 쓸만한 인상적인 데이터들로 잘 정리해서. 알겠습니다. 서진은 짧게 대답했다. 그녀는 그가 인상적인 데이터라고 말할 때 그것이 자신이 밤새워 도출해낸 핵심 전략이 아니라 언론에 내세우기 좋은 통계 수치나 극적인 순간의 데이터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분석을 얼마나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사용하는지 매번 확인했다. 태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그는 곧 쏟아질 플래시 세례와 차기 지부장 자리에 대한 소문들을 생각하며 지휘실을 나갔다. 요원들도 하나둘씩 퇴근 준비를 하거나 승리의 여운을 즐기러 자리를 떴다. 거대했던 지휘실은 순식간에 텅 비었고 스크린의 불빛만이 깜박였다. 서진은 홀로 남아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녀의 손가락은 피로를 모르는 기계처럼 움직였다. 보고서는 태주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단순화되어야 했고 동시에 모든 공로는 강태주 팀장의 탁월한 현장 지휘와 결단력으로 귀결되어야 했다. 이것은
그녀가 지난 5년간 반복해온 일이었다. 그녀는 강태주를 경멸하지 않았다. 그저 관찰했다. 그는 야망이 강했고 쇼맨십이 뛰어났으며 결정적인 순간에 남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처럼 밀어붙이는 배짱이 있었다. 그는 훌륭한 얼굴 마담이었고 서진은 그 얼굴이 빛날 수 있도록 무대 뒤에서 조명을 조작하는 기술자였다. 그녀는 이 공생관계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지만 시스템의 일부라고 여겼다. 하지만 오늘 밤 무언가 미세하게 달라졌다. 작전 중 태주가 그녀의 비안을 받아들이기 직전 망설였던 그 1.5초. 그는 자신의 본능을 따르려다 그녀의 논리에 마지못해 굴복했다. 만약 그가 고집을 부렸다면 EOD팀 2명이 중상을 입었을 것이다. 서진의 시뮬레이션은 94%의 확률로 그렇게 예측했다. 그는 그녀를 신뢰한 것이 아니라 실패의 책임을 지기 싫어 어쩔 수 없이 따른 것이었다. 그녀는 보고서 작성을 멈추고 잠시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짙은 어둠 속에서 수많은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저 수많은 빛처럼 수많은 변수와 가능성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계산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조직에 필요한 존재임을 알았다. 하지만 필요한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알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가 강태주의 성공을 위한 부품으로 소모되는 것에 대해 처음으로 의문을 품었다. 그녀는 칭찬이나 인정을 바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전략이 온전히 존중받고 실행되는 것을 원했다. 자신의 분석이 단지 참고 자료가 아니라 작전의 핵심으로 다뤄지길 바랐다. 그녀는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사후 분석, 강태주 팀장의 성공 요인이라는 제목이 그녀를 맞이했다. 그녀는 한숨 대신 조용히 키보드를 다시 두드리기 시작했다. 문장을 다듬고 데이터를 배열하고 강태주가 낭독하기 쉬운 보고서를 완성해 나갔다. 톱니바퀴는 아직 멈출 때가 아니었다. 하지만 아주 미세하게 그 움직임 속에 무언가 다른 저항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인질극의 여운이 채가시기도 전 NIS 본부 지하 5층에 위치한 사이버 위협 대응센터 CTC에 비상이 걸렸다. 스크린은 평소의 푸른색 안정 상태가 아닌 위협 수준 최고 등급을 의미하는 붉은색으로 점멸하고 있었다. 새로운 적이 나타났다. 그들은 스스로를 아티스트, 디 아티스트라 칭했다. 그들은 단순한 해커 집단이 아니었다. 그들은 디지털 세계의 유령이었고 코드를 예술로 혼돈을 작품으로 삼는 자들이었다. 아티스트는 국가기관망 몇 군데에 자신들의 서명을 남기는 것으로 존재감을 드러냈다. 원자력 발전소의 냉각 시스템 제어 코드를 잠시 마비시켰다가 풀어주었고 증권거래소의 메인 서버에 1초간 피카소의 게르니카를 띄웠다. 그들의 행동은 명확한 금전적 요구도 정치적 메시지도 없었다. 오직 기술적 과시와 혼란 그 자체를 즐기는 듯했다. 이는 NIS가 지금까지 다뤄온 그 어떤 위협보다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했다. 윤서진은 이틀 밤낮으로 자신의 스테이션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아티스트가 남긴 코드 조각들을 쫓고 있었다. 그들의 코드는 우아하면서도 치명적이었다. 다층적인 암호화와 기존의 어떤 보안 프로토콜로도 설명되지 않는 변칙적인 알고리즘으로 가득했다. 다른 분석가들이 겉으로 드러난 공격 패턴에만 집중할 때 서진은 그들의 프로그래밍 방식, 그들의 스타일 자체를 분석했다. 그녀는 그들이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특정 조건을 만족시킬 때 작동하는 거대한 설치 미술을 준비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연주하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며칠간의 분석 끝에 300페이지에 달하는 예비 보고서와 대응 전략을 완성했다. 그녀의 결론은 단호했다. 정면 대응은 금물, 이것은 덫이다. 긴급
고위급 전략 회의가 소집되었다. 국정원 차장을 비롯한 각 부서의 국장들이 긴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강태주 팀장은 특수작전팀을 대표하여 참석했고 윤서진은 분석관 자격으로 그의 뒤편에 배석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거웠다. 아티스트의 다음 행보를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감이 모두의 얼굴에 서려 있었다. 현재까지 아티스트의 공격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는 미미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잠재력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사이버 위협 대응 센터장이 마른 입을 억지로 삼키며 보고했다. 그들은 우리의 방화벽을 마치 없는 것처럼 드나들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강태주에게 향했다. 이런 교착 상태를 타개하는 것이 바로 그의 역할이었다. 태주는 자신에게 쏠린 기대를 즐기는 듯 여유롭게 턱을 쓰다듬었다. 그는 일어서기 전 뒤에 앉은 서진에게 고갯짓했다. 분석 결과를 브리핑하라는 뜻이었다. 서진은 조용히 일어나 회의실 앞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의 차분한 발걸음 소리만이 울렸다. 그녀는 거대한 스크린에 자신이 준비한 다이어그램을 띄웠다. 그것은 복잡한 네트워크망이 아니라 여러 겹의 동심원 구조로 이루어진 심리 모델에 가까웠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티스트는 돈이나 이념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예술을 증명하고 우리가 그들의 무대 위에서 춤추는 것을 보길 원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회의실의 모든 소리를 압도했다. 그들이 남긴 도발적인 흔적들은 모두 함정입니다.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할수록 그들은 더 깊은 수준의 시스템 접근 권한을 획득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을 가리켰다. 우리가 그들의 서버라고 생각하는 곳을 공격하면 그 공격의 에너지가 역으로 우리의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역류 프로토콜이 작동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힘으로 나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피날레의 첫 번째 막입니다.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몇몇 국장들은 그녀의 분석이 너무 추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그래서 윤 분석관, 당신의 제안은 무엇이지? 차장이 날카롭게 물었다. 다층적 접근입니다. 서진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다. 첫째, 우리는 그들의 도발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가짜 시스템을 구축하여 그들을 유인합니다. 일종의 디지털 허수아비입니다. 둘째, 그들이 예술이라고 부르는 코드의 논리적 허점을 파고들어 그들의 시스템 내부에 우리의 서명을 남깁니다. 이것은 공격이 아니라 그들의 언어로 말을 거는 것입니다. 셋째, 이 모든 과정은 수면 아래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스스로 함정에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녀의 계획은 정교하고 인내심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조용했다. 그것은 강태주가 선호하는 방식과 정반대였다. 서진의 브리핑이 끝나자 태주가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섰다. 그는 서진의 다이어그램을 보며 경멸하는 듯한 웃음을 지었다. 차장님 그리고 국장님들, 태주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윤 분석관의 분석은 흥미롭군요. 마치 대학원의 암호학 세미나를 듣는 것 같습니다. 그는 세미나라는 단어에 힘을 주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실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적은 우리 안방을 제멋대로 드나들며 우리를 조롱하고 있는데 디지털 허수아비를 만들고 말을 걸자고요. 그는 스크린 앞에 서서 서진이 띄운 다이어그램을 손으로 가리켰다. 이것은 학자의 방식입니다. 겁쟁이의 방식일 수도 있죠. 회의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서진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를 바라보았다. 태주는 그녀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듯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적은 우리에게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쟁으로 답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태블릿을 스크린에 연결했다. 화려한 그래픽으로 구성된 작전 계획이 나타났다. 작전명, 망치와 모루. 저는 아티스트의 핵심 서버 위치를 특정했습니다. 동유럽의 비공개 데이터 센터입니다. 제 특수작전팀이 물리적으로 타격하고 동시에 CTC는 우리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그들의 네트워크를 분쇄할 것입니다. 이것이 NIS의 방식입니다. 그의 계획은 단순하고 호전적이며 무엇보다 화려했다. 그것은 언론에 대서특필될 만한 작전이었다. 차장은 태주의 계획에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강 팀장, 성공 확률은 제가 직접 지휘합니다. 90% 이상 보장합니다. 태주가 단언했다. 윤 분석관. 차장이 이번에는 서진을 돌아보았다. 강 팀장의 계획에 대한 의견은 이것은 요식 행위였다. 이미 분위기는 태주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서진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 속에는 얼음장 같은 냉철함이 서려 있었다. 차장님, 강 팀장님이 특정한 그 서버는 아티스트가 의도적으로 노출시킨 미끼입니다. 그곳을 타격하는 순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역류 프로토콜이 작동할 것입니다. 예상되는 피해는 국가 금융망의 30%가 최소 48시간 마비될 것입니다. 그건 윤 분석관의 추측일 뿐이지 않소. 태주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나는 사실에 기반한 데이터를 가져왔소. 당신의 그 복잡한 이론 말고 확실한 증거를 대보시오. 증거는 그들의 코드 안에 있습니다. 팀장님께서는 그 코드를 끝까지 읽어보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서진의 말은 조용했지만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의 뺨을 때린 것처럼 날카로웠다. 태주의 얼굴이 순간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공개적으로 모욕했다고 느꼈다. 지금 나를 가르치려는 건가, 윤서진 씨? 태주가 그녀의 직함 대신 이름을 불렀다. 그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여기는 당신의 이론을 증명하는 연구실이 아니야. 이것은 전쟁이다. 당신처럼 겁이 많아서 뒤로 숨는 사람들은 이해 못할 수도 있겠지만 겁쟁이, 그 단어가 두 번째로 반복되었다. 서진은 눈을 천천히 감았다가 떴다. 그녀는 태주를 보지 않고 차장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제 분석은 변함없습니다. 지금의 정면 공격안은 85% 확률로 재앙적인 실패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태블릿을 들어 올렸다. 정식으로 강태주 팀장의 작전명, 망치와 모루에 대한 반대 의견을 공식 회의록에 기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저의 다층적 접근 방안을 대안으로 함께 기록해 주십시오. 그녀는 울지 않았다. 화를 내지도 않았다. 그녀는 오직 절차에 따라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 그녀의 이런 태도는 태주를 더욱 격분시켰다. 그는 그녀가 감히 자신의 권위에 도전했다고 생각했다. 차장은 잠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결단을 내렸다. 윤 분석관의 반대 의견은 기록하도록 하지. 하지만 우리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차장이 태주를 보며 말했다. 강 팀장, 즉시 작전을 준비하게. NIS의 명예가 걸려있네.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차장님. 태주가 우렁차게 대답하며 서진을 곁눈질로 훑어보았다. 승자의 미소였다. 회의는 끝났다. 국장들이 하나둘씩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태주는 서진의 어깨를 일부러 세게 부딪히며 지나갔다. 앞으로 내 브리핑에서 그런 식으로 방해하지 말았으면 좋겠군. 선임 분석관. 그는 선임이라는 단어를 조롱하듯 내뱉었다. 서진은 그가 나간 문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는 부딪힌 어깨를 매만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스테이션으로 돌아와 방금 전 회의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했다. 자신의 분석, 강태주의 계획, 그리고
자신의 공식적인 반대 의견. 그녀는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개인 서버에도 백업했다. 그녀는 창밖을 보지 않았다. 동료들의 수군거림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정이 내려지고 있었다. 그녀가 지키려 했던 것은 조직의 명예가 아니라 시스템 그 자체의 논리적 안정성이었다. 하지만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인간들이 스스로 논리를 파괴하는 것을 목도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무대에서 춤출 이유가 없었다. 작전명, 망치와 모루는 재앙으로 끝났다. 강태주 팀장이 동유럽의 데이터 센터를 타격하라는 명령을 내린 지 정확히 90초 후 국정원 CTC의 모든 스크린이 검붉은 색으로 변했다. 경고음이 지휘실을 찢을듯이 울렸다. 윤서진이 예언했던 역류 프로토콜이 완벽하게 작동한 것이다. 그들의 공격 에너지는 미끼 서버를 통해 증폭되어 NIS의 방화벽은 물론 국가 금융 시스템의 가장 취약한 고리를 향해 되돌아왔다. 증권거래소의 매매 시스템이 멈춰섰고 주요 은행 5곳의 온라인 뱅킹이 동시에 마비되었다. 그것은 아티스트가 남긴 1초짜리 경고와는 차원이 다른 본격적인 마비 상태였다. 강태주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스크린을 노려보았다. 그의 얼굴은 방금 전까지 만연했던 자신감 대신 창백한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방어팀, 뭐 하는 거야? 하지만 방어팀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시스템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 아티스트는 그들의 공격을 발판 삼아 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을 탈취했고, 이제 그들은 침입자가 아니라 손님을 내쫓는 주인처럼 행동했다. CTC의 요원들은 자신들의 콘솔에서 튕겨져 나왔고, 스크린에는 단테의 지옥도 이미지가 떠올랐다. 아티스트가 남긴 조롱의 메시지였다.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언론이 알아채기까지 30분도 걸리지 않았다. 국가 안보망 뚫렸다. 금융 시스템 마비, 테러리스트의 소행인가라는 속보가 쏟아졌다. 청와대와 국회에서 불호령이 떨어졌다. 국정원은 창설 이래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그리고 그 위기의 한가운데에 강태주가 있었다. 즉각적인 내부 감사가 시작되었다. 그 화려했던 고위급 전략회의실은 이제 살벌한 신문실이 되었다. 차장과 감사팀장, 그리고 법무팀이 강태주를 앞에 두고 앉았다. 태주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그의 눈은 오히려 광기로 번뜩였다. 그는 무너질 수 없었다. 강 팀장, 당신은 이번 작전의 성공률을 90% 이상이라고 호언장담했지. 차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런데 지금 이게 뭔가? 국가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어. NIS는 전 국민의 조롱거리가 됐고, 설명에 태주는 침착함을 가장하려 했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준비해온 변명을 꺼냈다. 작전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정보가 부족했습니다. 분석팀이 아티스트의 반격 가능성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들이 제공한 데이터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는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다. 감사팀장이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분석팀? 윤서진 선임 분석관을 말하는 건가? 회의록을 보니 윤 분석관은 이 작전을 공식적으로 반대했고 지금과 정확히 일치하는 재앙적 실패를 경고했더군. 태주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지만 그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그건 표면적인 반대였습니다. 그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윤 분석관은 가능성만을 제기했을 뿐 적의 역공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분석 실패입니다. 만약 그녀가 적의 함정을 조금이라도 더 정확히 예측했다면 저도 이런 무모한, 아니,
이런 정면 돌파를 감행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은 명백한 정보 지원의 실패입니다. 그는 교묘하게 논점을 비틀었다. 서진이 경고는 했지만 완벽한 해결책을 주지 못했으니 결국 그녀의 책임이라는 논리였다. 그는 서진이 자신의 계획을 묵살했던 그 회의를 떠올렸다. 그래, 그녀는 언제나 그런 식이었다. 데이터를 독점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한 발 물러서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정당화할 희생양이 필요했고 그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던 서진은 완벽한 표적이었다. 윤서진 분석관은 어디 있나? 당장 이리로 부르게 차장이 명령했다. 태주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공은 서진에게 넘어갔다. 그녀가 자신의 분석이 틀렸거나 혹은 부족했음을 인정하게 만들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서진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날 아침 출근하지 않았다. CTC 상황실은 여전히 마비된 시스템을 복구하려는 요원들의 절박한 키보드 소리로 가득했다. 강태주는 감사실에서 풀려나자마자 폭풍처럼 상황실로 닥쳐왔다. 그는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그리고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서진이 필요했다. 그녀만이 아티스트의 코드를 풀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굴욕적인 현실을 애써 무시하며 윤서진 어딨어? 그가 소리쳤다. 요원들이 모두 고개를 들었다. 그들의 눈에는 피로와 절망이 가득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태주는 그녀의 스테이션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녀가 밤새워 일하던 그 어둡고 구석진 자리로. 그러나 스테이션은 깨끗했다. 평소보다 더 깨끗했다. 모니터는 꺼져 있었고 키보드는 덮개로 덮여 있었다. 그녀가 항상 곁에 두던 수십 권의 암호학 서적도 복잡한 계산이 적힌 메모장도 보이지 않았다. 책상 위에는 오직 하얀색 표준 규격 봉투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팀장 강태주 기하. 태주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봉투를 거칠게 뜯었다. 안에는 단 한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다. 사직서, 그녀의 이름, 윤서진, 그리고 깔끔하게 서명된 날짜. 날짜는 어제 그가 망치와 모르 작전을 승인받은 직후였다. 그 밑에는 어떤 변명도, 원망도, 감정의 흔적도 없었다. 오직 일신상의 사유라는 건조한 타이포그래피뿐이었다. 그는 사직서를 구겨쥐었다. 분노가 치밀었다. 감히 이 중대한 순간에 그녀는 도망친 것이었다. 자신의 분석 실패가 드러날까봐 두려워 도망친 것이라고 태주는 생각했다. 이 배신자, 그가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그때 한 주니어 분석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팀장님, 이상합니다. 윤서진 선임 분석관님의 모든 접근 권한이 사라졌습니다. 그야 사표를 냈으니까 정지됐겠지. 당장 복구시켜. 태주가 소리쳤다. 아니, 그게 아닙니다. 정지된 것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습니다. 분석가가 거의 울먹이며 말했다. 그녀의 모든 작업 파일, 지난 5년간의 분석 데이터, 심지어 인사 기록까지 모든 것이 어젯밤 23시 59분을 기점으로 공식적인 기록물 이관 절차를 거쳐 외부 보안 서버로 백업된 후 내부망에서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여기 없었던 사람처럼요. 태주는 숨이 멎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니었다. 이것은 계획된 탈출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사태를 예견했다. 그녀는 그가 실패할 것을 그리고 자신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할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울거나 싸우는 대신 가장 조용하고도 치명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지웠다. 그녀는 NIS의 시스템을 이용해 NIS로부터 완벽하게 사라졌다. 태주는 손에 쥔 구겨진 사직서를 바라보았다. 그는 모욕감을 느꼈다.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부하 직원이 가장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했던 그녀가 사실은 자신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이었다. 그는 분노했지만 동시에 그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강태주였다. 그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상관없어. 그는 애써 덤덤한 목소리를 냈다. 대체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 고작 분석관 하나 없다고 NIS가 멈출 것 같나? 당장 업무에 복귀해. 저 망할 아티스트 놈들부터 처리하라고. 그는 구겨진 사직서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상황실을 나갔다.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힘찼지만 그가 떠난 자리에는 그가 애써 무시하려 한 공허함이 남았다. 강태주가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공허함은 바이러스처럼 특수작전팀과 CTC 전체로 번져나갔다. 그는 윤서진의 부재가 고작 분석관 하나의 공백이라고 애써 외면했지만 현실은 훨씬 더 가혹했다. 그녀가 사라진 것은 단순한 인력 손실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스템의 뇌가 사라진 것과 같았다. 그녀는 팀에 침묵하는 톱니바퀴였지만 알고 보니 그녀는 그 톱니바퀴를 돌리는 엔진 그 자체였다. 아티스트는 NIS의 어설픈 반격에 신이 난 듯했다. 그들은 1단계 공격으로 금융망을 마비시킨 것에 만족하지 않고 곧바로 2단계 공격을 감행했다. 이번 목표는 국가의 신경망, 즉 교통 및 전력 관제 시스템이었다. 도시의 신호등이 일제히 붉은색으로 바뀌며 거대한 교통대란을 일으켰고 주요 산업단지의 전력 공급이 예고 없이 차단되었다. 아티스트는 이제 조롱을 넘어 실질적인 파괴, 그들의 예술을 통한 대혼란을 만끽하고 있었다. 강태주의 팀은 혼돈 그 자체였다. 서진을 대신해 긴급 투입된 2명의 엘리트 분석관들은 아티스트의 코드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그들은 서진이 남겨둔 기초 자료조차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다. 서진의 분석 방식은 너무나 독창적이고 다층적이어서 그녀의 논리적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팀 내에는 아무도 없었다. 분석관들은 태주의 닥달에 못 이겨 수십 개의 보고서를 쏟아냈지만 모두 표면적인 현상 분석에 그칠 뿐 아티스트의 핵심 의도를 꿰뚫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엔 또 무슨 변명거리를 가져왔나? 태주가 CTC 지휘실에서 고함을 질렀다. 그의 얼굴은 며칠 밤낮의 경무로 수척해졌고 눈에는 붉은 핏발이 서 있었다. 교통망이 마비됐는데 원인을 모르겠다? 전력이 끊겼는데 접근 지점을 못 찾겠다? 당신들은 도대체 월급을 받고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새로운 분석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팀장님, 그들의 코드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 같습니다. 우리가 방어벽을 세우면 그들은 그 방어벽의 재료를 이용해 우리를 역으로 공격합니다. 이건 저희가 배운 프로토콜이 아닙니다. 배우지 않았으면 지금 당장 배워야 할 것 아닌가. 태주가 책상을 내리쳤다. 하지만 그의 분노는 사실 요원들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분노였고 무엇보다 윤서진의 빈자리에 대한 뒤늦은 깨달음이었다. 그는 그녀가 얼마나 많은 일을 묵묵히 처리해왔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서진은 이미 수백 개의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녀는 아티스트의 다음 공격 패턴을 70% 이상의 확률로 예측하고 태주가 이해할 수 있는 3가지 대응책을 간결하게 정리해 그의 모니터에 띄웠을 것이다. 그녀는 태주의 화려한 쇼맨십 뒤에서 모든 실질적인 전략을 짜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그가 결단력 있는 리더로 보일 수 있도록 모든 복잡한 변수를 미리 제거해주는 필터였다. 이제 그 필터가 사라졌다. 태주는 처음으로 가공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혼돈과 마주했다. 그는 자신이 아티스트의 전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그는 서진이 하던 것처럼 적의 심리를 읽거나 코드의 스타일을 분석하거나 다층적인 함정을 설계할 능력이 없었다. 그는 훌륭한 실행자였지만 치명적으로도 전략가는 아니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전략가라고 착각해왔다. 윤서진이라는 거대한 그림자 속에서 팀장님, 다른 요원이 조심스럽게 그를 불렀다. 청와대 안보실에서 30분 단위로 보고를 요청하십니다. 이번에도 진전 없음이라고 보고해야 합니까? 태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윤서진, 그 여자,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야? 당장 찾아내. 인사팀, 법무팀 다 동원해. 이건 직무유기야. 아니, 이적 행위야. 당장 그녀의 신병을 확보해. 그는 자신의 절박함을 분노로 포장했다. 그는 그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대신 그녀를 처벌해야 한다고 외쳤다. 하지만 그녀를 찾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녀는 NIS의 시스템에서 자신의 존재를 합법적으로 지웠다. 그녀는 모든 보안 규정을 준수하며 퇴사 절차를 완료했다. 그녀의 개인정보는 더 이상 국정원의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유령이 되었다. 강태주가 유령을 쫓는 동안 국가는 마비되어 가고 있었다. 한편 그 시각, 서울 외곽의 한적한 대학 도서관. 낡았지만 잘 관리된 고서적들이 가득한 인문학 자료실 구석에 윤서진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NIS 시절에 날카로운 정장 대신 편안한 면바지와 옅은 베이지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커다란 뿔테 안경을 쓴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대학원생이나 시간 강사처럼 보였다. 그녀는 고대 그리스 철학에 관한 두꺼운 원서를 읽고 있었다. 그녀의 주변에는 몇 권의 책이 더 쌓여 있었지만 그 어디에도 노트북이나 태블릿 PC는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디지털 세계와 거리를 두고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수천 개의 데이터 피드와 암호화된 통신 속에서 살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녀는 완벽하게 아날로그적인 공간에 녹아들어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다. NIS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혼란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티스트의 2단계 공격을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가 제출했던 300페이지짜리 보고서에는 금융망 마비 이후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심리적 공격이 이어질 거리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그녀는 강태주가 그것을 무시할 것도, 그리고 자신이 떠난 후 그들이 혼돈에 빠질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고요했다. 후회나 죄책감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그녀는 논리적인 분석과 데이터를 근거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경고했다. 그러나 조직은 논리가 아닌 한 개인의 오만과 야망을 선택했다. 시스템이 스스로 논리적이길 포기한 순간 그녀가 그 시스템을 위해 존재해야 할 이유도 사라졌다. 한 학생이 실수로 책을 떨어뜨리는 소리에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학생은 황급히 사과하며 책을 주었다. 서진은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녀는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다. 플라톤의 국가론이었다. 그녀는 철인 정치에 대한 부분을 읽고 있었다. 논리와 이성으로 다스려지는 이상적인 국가. 그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도서관에서 조용한 사서 보조로 일하기 시작한 지 사흘째였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디지털 흔적을 지우고 가장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숨겼다. 그녀는 돈이나 명예를 위해 일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푸는 과정 그 자체를 사랑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무시당하고 그 결과가 한 사람의 자존심을 세우는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녀가 NIS를 떠난 것은 도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선택이었다.
자신의 논리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택. 그녀는 강태주가 자신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자신을 배신자라고 부르며 분노할 것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상관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톱니바퀴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오롯이 자신만의 시간을 살고 있었다. 도서관 창밖으로 해가 지기 시작했다. 노을이 낡은 책장들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서진은 책을 덮고 잠시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적어도 그녀의 세상은 지금 이 순간 완벽하게 균형 잡혀 있었다. 아티스트의 공격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2단계 공격으로 교통과 전력을 마비시킨 그들은 이제 3단계로 넘어가 국가의 심리적 방어선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주요 방송사와 언론사 서버를 장악한 그들은 대국민 재난 경보 시스템을 해킹하여 가짜 속보를 내보냈다. 원전 방사능 누출, 북한군 남침, 임박, 도시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 사재기 열풍이 불었고 거리는 아비규환이 되었다. 국정원은 사실상 기능 불능 상태였다. 강태주는 지난 72시간 동안 단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사무실은 맹렬한 폭풍이 휩쓸고 간 듯했다. 깨진 컵 조각이 바닥에 나뒹굴었고 서류 뭉치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다. 그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지휘실 중앙 스크린을 노려보고 있었다. 스크린에는 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티스트의 코드 조각들이 조롱하듯 흘러가고 있었다. 그의 팀은 와해 직전이었다. 새로운 분석관들은 이미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고 백기를 든 상태였다. 팀장님, 이건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해체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시스템을 부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의 존재 이유 자체를 지우고 있습니다. 강태주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는 이제 화를 낼 기력조차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윤서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는 이 질문을 지난 48시간 동안 수백 번도 더 되뇌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사고방식을 흉내내려고 애썼다. 그녀처럼 생각하려 했고 그녀처럼 데이터를 보려 했다. 하지만 불가능했다. 그는 그녀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모니터를 볼 때마다 보았던 그 복잡한 다이어그램과 수식들. 그녀가 중얼거리던 알 수 없는 기호들의 의미를 전혀 몰랐다. 그는 그녀가 내놓은 결과물만을 취했을 뿐 그 과정에는 단 한 번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얼마나 정교하고 치밀하게 적을 분석했는지, 그 논리에 탑을 쌓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는지 몰랐다. 그는 비틀거리며 윤서진이 앉았던 구석 자리로 걸어갔다. 그녀가 떠난 후 아무도 그 자리를 치우지 못하게 했다. 그는 텅 빈 의자에 손을 얹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다. 그는 그녀가 항상 사용하던 키보드를 만져보았다. 몇 개의 키는 그녀의 손길이 유난히 많이 닿아 반들반들하게 달아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유능한 부하 직원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두뇌를 잃었다. 자신의 나침반을, 자신의 방패를 잃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강태주라는 이름 하나로 모든 것을 이뤄왔다고 믿었지만 그 이름 뒤에는 항상 윤서진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있었다. 그녀는 그가 빛날 수 있도록 모든 어둠을 기꺼이 짊어진 그림자였다. 찾아내. 그가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윤서진을 찾아내.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분노나 명령조가 실려 있지 않았다. 그것은 거의 애원에 가까웠다. 절박한 남자의 마지막 비명이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권한을 동원했다. 특수작전팀의 정예 요원들이 이제 아티스트가 아닌
자신들의 전 동료를 추적하는 데 투입되었다. 그들은 그녀의 마지막 신용카드 사용 내역, NIS 퇴직금 정산 계좌, 교통카드 기록 도서관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사용됨. 심지어 그녀가 대출했던 도서관 기록까지 이잡듯이 뒤졌다. 하지만 윤서진은 그들보다 항상 한 수 위에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금융 거래를 현금으로 전환했다. 그녀는 대중교통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걸어 다녔다. 그녀가 도서관에서 빌린 책들은 그녀의 실제 관심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무작위로 선택된 것들이었다. 그녀는 NIS의 추적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완벽하게 알고 있었고 그 시스템의 허점을 역이용하여 자신의 흔적을 지웠다. 추적팀 요원이 태주에게 보고했다. 팀장님, 윤 분석관님은 마치 작정하고 숨은 것 같습니다. 저희의 모든 추적 기법을 예상하고 한 발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그 단어가 태주의 뇌리를 강타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지휘실의 소음과 스크린의 붉은 경고등으로부터 자신을 격리시켰다. 그는 책상에 주저앉아 텅 빈 윤서진의 사직서 봉투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녀는 그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를 원망한 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에게 실망한 것이었다. 아니, 어쩌면 실망조차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그저 그를 분석했을 뿐이다. 그녀는 강태주라는 인간의 오만함, 야망, 그리고 그 밑에 깔린 무능함까지 모든 변수를 계산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시스템은 실패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그녀는 떠났다. 마치 논리적 오류를 발견한 프로그래머가 그 프로젝트를 폐기하듯 그는 그녀에게 겁쟁이라고 소리쳤던 회의실에서의 자신을 떠올렸다. 누가 진짜 겁쟁이였나? 명백한 논리적 결함을 무시하고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조직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 자신인가? 아니면 그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그녀인가? 태주는 책상에 얼굴을 파묻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울지 않았다. 그저 공허했다. 그가 그토록 경멸하고 무시했던 그 빈자리가 이제 그의 내면을 통째로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모래성이었음을, 그리고 그 모래성을 지탱해주던 유일한 기반함이 윤서진이었음을 인정해야 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그녀의 이름을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서진아, 윤서진. 어디 있어, 제발. 그는 그녀가 돌아와 주길 바란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다. 그녀가 어딘가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자신을 비웃고 있을까봐 두려웠다. 바로 그때 그의 사무실 문이 다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곧이어 비상벨이 울렸다. 팀장님, 지금 당장 나오셔야 합니다. 아티스트가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태주는 멍한 눈으로 문을 바라보았다. 그는 더 이상 이 사태를 수습할 힘도 의지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느꼈다. 그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그의 세계는 그녀가 떠난 그 순간부터 이미 붕괴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는 단지 그 잔해 속에서 무너지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 발버둥 쳤을 뿐이다. 강태주는 비틀거리며 지휘실로 걸어 들어갔다. 요원들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그를 쳐다봤다. 거대한 중앙 스크린은 더 이상 붉은색 경고나 지옥도 따위의 조롱을 띄우고 있지 않았다. 대신 검은 화면 중앙에 거대한 숫자가 떠 있었다. 60, 0, 1시간짜리 카운트다운이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우아한 필기체 코드 한 줄이 나타났다가 곧 모두가 읽을 수 있는 문장으로 번역되었다. 마지막 무대를 보여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것을 보여주지. 무대는 준비되었다.
이것은 아티스트의 마지막 통첩이었다. 절망에 빠져있던 태주의 눈이 이 메시지를 보자 병적인 광채로 다시 번뜩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위협이 아니라 기회였다. 그가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그는 이 메시지가 어디서 발신되었는지 그 출처를 미친 듯이 추적하기 시작했다. 팀장님, 안 됩니다. 이건 함정입니다. 남은 분석관 중 한 명이 그를 가로막았다. 그들이 우리에게 무대를 보여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더러 마지막 발악을 해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움직이면 닥쳐. 태주가 그를 밀쳐냈다. 그럼 가만히 앉아서 1시간 뒤에 나라가 망하는 꼴이라도 보라는 건가? 저들이 드디어 꼬리를 잡혔어. 저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 자체가 그들 역시 한계에 다다랐다는 뜻이야. 그는 자신의 절박한 희망사항을 사실인 양 외쳤다. 그의 손가락이 광적으로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는 아티스트가 보낸 메시지의 코드 깊숙한 곳, 아주 미세하게 숨겨진 결함처럼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마치 실수로 열어둔 뒷문처럼 보였다. 그 결함을 역추적하자 하나의 좌표가 잡혔다. 거대하고 복잡한 네트워크의 심장처럼 보이는 중앙 서버였다. 찾았어. 이 자식들의 본체야. 태주가 환호성을 질렀다. 그는 스크린에 그가 찾아낸 서버의 구조도를 띄웠다. 모든 것을 저기에 쏟아부어 CTC의 모든 잔여 전력,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의 백업 회선까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끌어모아 저놈들의 심장을 날려버릴 거다. 팀장님, 제발, 그건 윤서진 분석관님이 말씀하신 미끼 서버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우리가 공격하는 순간 윤서진, 태주가 괴물처럼 소리쳤다. 그 여자는 도망쳤어. 배신자라고. 감히 지금 이 순간에 그 여자의 망령 따위를 입에 담지 마. 이건 명령이다. 내 마지막 명령이 될 수도 있어. 당장 실행해. 요원들은 공포에 질려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감히 폭주하는 팀장의 명령을 거부하지 못했다. 그들은 떨리는 손으로 국가 사이버 안보의 마지막 남은 자원들을 태주가 지목한 그 심장을 향해 조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방아쇠를 당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총구가 어디로 향하는지는 모른 채 그저 복종했다. 발사. 태주가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거대한 창이 되어 아티스트의 심장을 향해 발사되었다. 스크린에는 수백만 개의 코드라인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태주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보았다. 1초가 1년처럼 흘러갔다. 카운트다운은 45, 13에서 깜박거리기 시작했다. 성공인가? 누군가 중얼거렸다. 태주의 입가에 거의 일주일 만에 희미한 미소가 번지려는 순간이었다. 모든 스크린이 꺼졌다. 완전한 암흑, 지휘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카운트다운도, 경고음도, 심지어 냉각 팬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잠시 후 중앙 스크린에 단 한 줄의 메시지가 떠올랐다. 녹색의 너무나도 평온한 텍스트였다. 열쇠를 줘서 고마워. Thank you for the key. 태주의 심장이 멈췄다. 열쇠? 무슨 열쇠?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그가 발견한 결함은 뒷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물쇠였다. 그가 감행한 총공격은 창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 자물쇠를 여는 완벽한 형태의 열쇠였다. 그는 아티스트를 공격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들의 마지막 무대의 문을 자기 손으로 활짝 열어준 것이었다. 안 돼. 태주가 중얼거렸다. 스크린이 다시 켜졌다. 하지만 이번에 나타난 것은 아티스트의 조롱이 아니었다. 그것은 NIS 내부 서버의 관리자 페이지였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아티스트의 진짜 목표가 드러났다. 그들의 목표는 금융망도, 교통망도, 언론도 아니었다. 그것들은 모두 이 마지막 작품을 위한 전주곡에 불과했다. 그들의 진짜 목표는 바로 국가정보원 그 자체였다. 그들은 NIS의 중앙 데이터베이스,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모든 1급 기밀 정보, 현장 요원들의 신원, 진행 중인 모든 비밀 작전,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판도라의 상자를 노린 것이었다. 태주가 열쇠로 작동시킨 것은 바로 그 판도라의 상자 안에 숨겨져 있던 아티스트의 논리 폭탄이었다. 그들의 마지막 예술 작품은 파괴가 아니라 속어, 이레이싱이었다. 감시자들을 감시하던 시스템을, 그 시스템의 기억 자체를 지워버리는 것. 스크린에 새로운 숫자가 떠올랐다. 데이터베이스 삭제 진행률 10%, 20%, 막아, 당장 막아. 모든 전원을 내려. 태주가 절규했지만 이미 늦었다. 관리자 권한은 아티스트에게 넘어간 지 오래였다. 요원들은 자신들의 콘솔 앞에서 그저 돌처럼 굳어버렸다. 50%, 60%. 바로 그때 지휘실의 강화 유리문이 거칠게 열리고 국정원 차장과 무장한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강태주, 지금 무슨 짓을 한 건가? 당장 멈춰. 차장의 얼굴은 분노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태주가 넋나간 사람처럼 대답했다. 그의 시선은 80%, 90%를 향해 달려가는 숫자에 고정되어 있었다. 차장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는 보안 요원들을 향해 손짓했다. 강태주 팀장의 모든 지휘 권한을 박탈한다. 즉시 그를 체포해. 이건 반역 행위야. 무장 요원들이 태주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마이크를 힘없이 바닥에 떨어뜨렸다. 100% deleted, deletion complete 라는 메시지가 스크린을 가득 채웠다. 태주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요원들을 보았다. 그리고 지휘실 저편, 언제나 그녀가 앉아있던 그 텅 빈 의자를 보았다. 그의 세계는 이제 정말로 끝났다. 그의 경력, 그의 명성, 그의 자부심, 그가 강태주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단 1시간 만에 완전히 소거되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잃었을 때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예견했고 그를 자신으로부터 구하려 했다. 그런데 그는 그녀에게 겁쟁이라고 말했다. 요원들에게 양팔이 붙들린 채 끌려나가며 그는 텅 빈 의자를 향해 무너지는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세계는 그렇게 소리 없이 붕괴했다. 국가정보원 특수작전팀 지휘실은 더 이상 혼돈의 중심이 아니었다. 그곳은 거대한 무덤이 되어 있었다. 스크린들은 치명적인 오류 코드를 띄우거나 생명력을 잃은 검은색으로 침묵했다. 아티스트에 의해 NIS의 디지털 기억이 100% 소거된 지 24시간이 지났지만 복구 진행률은 0%에 머물러 있었다. 조직의 신경망은 완전히 끊어졌다. 차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긴급 대책 회의를 주재했다. 모인 국장들의 얼굴에는 절망과 굴욕감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이라는 자부심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다. 그들은 스스로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뼈아픈 현실을 인정해야 했다. 외부 업체를 부르게. 차장의 목소리는 쇠소리처럼 갈라져 나왔다. 그들의 선택은 로고스 사이버네틱스였다. 최근 혜성처럼 등장한 민간 사이버 보안 업체로 불가능해 보이는 디지털 재난 복구 분야에서 독보적인 명성을 쌓고 있었다. 그들의 대표는 베일에 쌓여 있었지만 그들의 실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NIS가 민간 업체에, 그것도 자신들의 심장부를 열어 보이는 것은
창설 이래 최대의 굴욕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긴급 화상회의가 연결되었다. 차장과 핵심 간부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스크린을 응시했다. 그리고 회의실 가장 구석 말단 직원의 보조 의자에 강태주가 앉아 있었다. 그는 모든 직위와 권한을 박탈당한 채 이 사태의 인수인계라는 명목으로 이 자리에 불려 나온 것이었다. 삭발에 가까운 머리와 수갑 자국이 선명한 손목은 그가 지난 24시간 동안 어떤 지옥을 겪었는지 짐작게 했다. 스크린이 밝아지며 로고스 사이버네틱스의 전문가 팀이 나타났다. 그들 중앙에 앉은 리더의 모습에 강태주는 숨이 멎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차분한 회색 정장, 뿔테 안경,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평온한 얼굴. 그는 그 얼굴을 매일같이 보았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 안녕하십니까. 로고스 사이버네틱스의 수석 컨설턴트 윤서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던 그때처럼 NIS 지휘실에서 분석을 브리핑하던 그때처럼 변함없이 차분했다. 그녀는 그곳에 있는 간부들을 한 명씩 둘러보았지만 그녀의 시선은 강태주가 앉아있는 구석까지 닿지 않았다. 아니, 의도적으로 그를 건너뛰었다. 그는 그녀의 분석 대상에서조차 제외된 것이다. 강태주는 마치 유령이 된 기분이었다. 그는 존재하지만 인식되지 않았다. 그가 한때 겁쟁이라 부르며 모욕했던 여인이 이제 국가의 운명을 손에 쥔 구원자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무대 아래 제가 되어버린 자신의 과거를 지켜보는 죄수일 뿐이었다. 그의 세상은 이미 무너졌지만 그는 이제 그 폐허 속에서 그녀가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상황은 보시다시피 최악이오. 차장이 애써 침착하게 말문을 열었다. 모든 데이터가 소거되었소. 복구가 가능하겠? 소거되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그의 말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잘랐다. 그녀는 스크린에 자신의 분석 자료를 띄웠다. 그것은 아티스트의 코드, 바로 그들이 마지막으로 남겼던 그 우아한 필기체 코드였다. 그들은 파괴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아티스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작품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그들은 NIS의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한 것이 아니라 압축하고 변형시켰습니다. 그들만의 암호화 방식으로 거대한 하나의 디지털 조형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녀는 복잡한 알고리즘 차트를 가리켰다. 그들은 우리가 그들의 예술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이 조형물은 겉보기에는 무의미한 데이터 덩어리지만 정확한 해석키를 통해 접근하면 모든 데이터는 손상 없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회의실은 절대적인 침묵에 휩싸였다. NIS 최고의 전문가들이 삭제라고 결론 내린 것을 그녀는 작품이라고 분석했다. 그들은 적의 표면만 보았지만 그녀는 적의 영혼을 읽고 있었다. 그 해석키라는 것을 찾을 수 있겠소? 차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는 이미 찾았습니다. 서진이 평온하게 대답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서명 안에 키를 숨겨두었습니다. 제가 NIS에 근무할 때 작성했던 초기 분석 보고서에 그들의 서명 패턴에 대한 가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보고서는 무시되었지만요. 그녀는 처음으로 감정과 유사한 것 사실에 대한 건조한 확인을 드러냈다. 복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희 로고스의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녀는 자신들의 조건을 제시했다. NIS 시스템에 대한 전적인 접근 권한, 기존 보안팀의 업무 배제, 그리고 복구 과정에 대한 로고스의 완전한 통제권. 그것은 사실상 국정원이 민간업체에 항복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차장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그렇게 하게 모든 것을 지원하겠네. 회의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서진은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복구 단계를 지시했다. 그녀의 눈은 단 한 번도 강태주를 향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원망의 대상도 복수의 대상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무관심의 대상이었다. 그녀의 정의는 복수가 아니었다. 그녀의 정의는 증명이었다. 자신의 논리가 옳았음을, 자신의 능력이 절대적임을 그가 무너져 내린 바로 그 폐허 위에서 증명해내는 것이었다. 그럼 24시간 이내에 1단계 복구 시스템을 가동하겠습니다. 서진은 짧게 고개를 숙이고는 연결을 종료했다. 스크린이 다시 검게 변했다. 하지만 이제 그 검은색은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앞둔 고요처럼 느껴졌다. 간부들은 안도의 한숨과 함께 황급히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이제 지휘실에는 강태주와 그를 감시하는 보안 요원 둘뿐이었다. 태주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스크린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텅 비어버린 눈,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남자의 얼굴. 그는 그녀가 떠난 날을 떠올렸다. 그가 쓰레기통에 구겨 넣었던 그녀의 사직서. 그는 그녀가 울지 않았고 원망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기억했. 그녀는 그저 조용히 떠났다. 그는 그 조용함을 나약함이라고 겁이라고 비웃었다. 하지만 오늘 그는 깨달았다. 그녀의 조용한 퇴장은 가장 강력한 선언이었다. 그녀는 이 시스템이 붕괴할 것을 알았고 그 붕괴의 중심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떠난 것이 아니라 붕괴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떠난 것이었다. 그날 그가 그녀를 잃었을 때 그는 유능한 부하 하나를 잃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세계를 지탱하던 유일한 기둥을, 자신의 나침반을, 자신의 두뇌를 잃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깨달은 오늘 그의 세계는 완벽하게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재가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새로운 지평선에서 떠오르는 태양이 되어 있었다.